수요일 뉴스킹 두 번째 코너 핫해핫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핫해핫해 해운대구 이제 나오셨는데 해운대구 예. 민심은 계속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역민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지역민들은 한결같이 이제 저는 네. 이제 정치 쭉 12년간 하면서 이제 얘는 전국형 정치인이다. 뭐 동네 정치인은 아니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고. 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서울에서 꼭 필승을 해서 네. 더 큰 정치인 되라. 그걸로 지역에 우리 동네 보답해라. 이런 예. 의견이 다수입니다. 서울 가지 말라 좀 있어달라 이런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서 이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으면 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네. 이제 저를 또 많이 봐오셨고 네. 또 계속 연락하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하는 분들의 한결같은 생각은 응원해 주신다. 예, 더 큰 정치인 되라 겁니다. 한 단계 올라가는 더 큰 정치인 되라 이 말씀인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종로에 이제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 종로가 지금 아주 핫해져 버렸는데 예. 이게 원하시던 그림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당 일각에서는 네. 뭐 종로 쉬운 지역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근데 예. 이게 완전히 오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작년에 우리가 이겼잖아요. 예. 근데 오판을 했거든 이번에도 우리도 이번에도 뭐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다. 네. 그거랑 똑같은 오판이에요. 지금 서울판이 그 4년 전에 이제 종로에서 우리가 20% 졌어요. 네. 그리고 서울 전체에서 그 격차가 앞에서 36등, 그러니까 뒤에서 13등입니다. 하하. 오히려 이제 후순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역 의원이 있지 않느냐 자꾸 이야기하는데 현역 의원은 작년에 민주당 없이 네. 민주당이 출마 안 한 상태 무혈 입성을 했기 때문에 보궐선거로. 그냥 그분도 이제 네. 어려운 지역 도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마포, 갑에 지금 현역 의원이 3명이 경쟁하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지역에 같이 경쟁하는 관계다. 그래서 종로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저한테 있었는데 네. 쉬운 지역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이제 4년 전에 우리 당이 이겼으면 저희 도전 안 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왜 도전하겠습니까? 4년 전에 우리 당 이긴 지역인데. 예. 근데 이제 쉬운 지역이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정치적으로 성장하는데 좋은 무대이기도 하다.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한 거죠. 종서가 종로에서 한판 뜨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임종석 전 의원 말씀하시는 거, 전 비서실장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연락도 왔던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 제가 이제 네. 종로 출마 선언하기 전에 언론에 이제 쭉 보면 종로 출마 희망자가 뭐 임종석, 많습니다. 이광재 뭐 등등 있는데 이종걸 의원도 있고. 예,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사람이 저한테는 이제 임종석하고 이광재죠. 예. 두 분 다 이제 86세대고 네. 나름 또 민주당에서는 입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특히 이제 임종석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은 학번이고 네. 또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같은 사무실에 일한 적도 있고. 아, 같이 일을 하셨군요. 예, 옛날 이제 문익환 목사 사무실에 있을 때 그 학생 운동도 그 같이 하셨었죠. 네. 학생 운동 때는 특별한 네. 일은 없었어요. 저 약간 기수가 달라가지고. 예. 근데 이제 최근 이제 뭐 측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쪽 통해서 이제 오는 메시지는 종로가 출마 희망 1순위다. 임종석 전 의원 같은 경우 출마 희망 1순위인데 예. 근데 공개적으로 자기가 이야기 잘 못하는 건 당내 견제가 심해요. 아,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주류 측에서. 왜냐하면 또 각상은 그 변호사 준비를 좀 오래 거기보다는 했고요. 어쨌든 뭐 당 대표 쪽에서 그러니까 임종석 이제 전 실장은 네. 친문 쪽이잖아요. 예. 친문이 약간 비명에 예. 속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내 역학관계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두 분이 좀 한판 승부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임종석이나 예, 이광재 뭐도 괜찮은 지금 상대고요. 사무총장하고 있는데 국회 사무총장하고 하고 있죠. 예. 그분도 굉장히 나이스하고 네. 특히 이제 우리 이제 86그룹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네. 그리고 과거엔 잘했나. 저는 어떤 민주당 86그룹은 대체로 좀 과거에 매몰돼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제가 가고 있는 길이 저는 더 타당하다. 대한민국에서 더 좋다고 보는데 네. 그런 평가를 한번 받고 싶은 욕심은 있는 거죠. 혹시 당내에 김기현 대표 종로 출마 가능성 그거는 있습니까? YTN 말이잖아요. 여기만. 들으셨군요. 네, 여기 이제 저도 들었는데 여기서 얘기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네. 시간을 좀 질질 끌다가 결국 종로 출마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당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줬어요. 왜 빨리 결단을 못 하냐.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김기현 대표가 자기도 결단할 수 있다는 말만 하고 예. 시간만 끌고 있는 게 네. 지난 자유한국당 시절이죠. 당시 4년 전 총선 직전에 황교안 대표랑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 인간적으로는 뭐 아무런 그 안 좋은 감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김기현 대표가 수도권 출마자를 위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좀 더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결정을 하려면 빨리 하든지 수도권 출마자들을 위해서는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된다. 아니면 아예 안 간다고 얘기하는 것도 빨리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혁신위가 요구한 게 불출마하든지 뭐 서울에 뭐 좀 어려운 곳에 험지 출마하든지 하는 건데 김기현 대표가 어쨌든 결단을 빨리 하는 것이 수도권 출마자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 본인을 위해서도 그게 본인한테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 이제 6개 부처 개각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지금 개각이 안 됐습니다. 연말에 원포인트 개각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저는 생각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나올수록 좋다. 나오려면 빨리 나와야 된다. 어차피 지금 한동훈 장관은 정치인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차라리 당에 빨리 와서 자기 역할을 가지고 이제 당이 지금 위기거든요. 네. 당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역할을 좀 해야 정치 리더로서 서는 것이 지금 셀럽이죠. 네. 셀럽이 항상 당의 리더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럼 당의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이겨내는 과정에서 나름 리더십을 보여줘야 리더로서 우뚝 설 수 있고 그런 기회다. 근데 이제 당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들어오면 그냥 셀럽 중에 한 사람인 거죠. 네. 리더로서는 아직 인정을 못 받은 거죠. 한동훈 장관이 뭐 당에 많이 온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 얼굴이 돼야죠. 얼굴이 돼야 이번 된다? 총선에 항상 과거 총선을 보면은 그러니까 총선 메이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은 별로 안 좋았죠. 이제 황교안 대표가 했지만 큰 역할을 못했고 그 전에는 이제 특히 19대 때는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죠.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그럼 이번 총선은 한동훈의 시간이다. 한동훈이 전국 지원 유세를 누가 나가줘야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얼굴 초선들이 이제 출마를 하면 그렇죠. 그 동네 사람들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텃세가 심한 곳은 무소속한테 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출마자들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찍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적절한 사람이 한동훈이다. 그렇다면 지역구보다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도 가능한 거네요. 지역구는 저는 좀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비례 후순위 정도로 해서 특히 이제는 비례가 그 연동형 안 하는 게 거의 확실해졌거든요. 민주당도 지금 저 병립형 옛날 비례인데. 그것도 말씀 나온 김에 국민의힘은 뭐 당론을 정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상 당론이 권역별 비례입니다. 권역별 병립형으로. 그 민주당도 아마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뭐 당 대표, 원내 대표 뭐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가 될 것 같고 이제 과거랑 똑같은 것에 차이점이 하나 있으면. 전국 단일 리스트가 아니라 권역을 나눠서 그렇죠. 세 권역 중부, 남부, 뭐 서부 이렇게 나눴죠. 중부, 남부, 수도권 이렇게 그렇죠. 세 권역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본질은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뭐 수도권 후순번으로 해서 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권역별 그 비례 병립형 그 부분은 김진표 의장이 지금 권고한 내용하고 비슷한 겁니까? 그럴 겁니다. 아마 국회의장실에서 중재안으로 내놓았을 겁니다. 그거를 아마 국민의힘도 하고 민주당도 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한동훈 장관이 비례 수도권 후순위 받는 게 어떠냐. 왜냐하면 전국구 당 지지율이 비례잖아요. 비례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 당의 간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전국구 45%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해서 45%면 그 자리 몇 등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좀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걸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선거를 이끌고 전국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그렇죠. 모습을 보여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려면 좀 빨리 좀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저기 정책의총회 참석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오늘 뭐 총선 출마 얘기를 좀 장관인데 하기는 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정치 행보 입장을 밝힐까요? 한동훈 장관이? 뭐 사실상 뭐 지금은 관료라기보다 네. 정치인이죠. 정치인입니까?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결단해서 나오시는 게 좋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좀 아주 인기 끌고 있는 영화 서울의 봄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예. 이 좀 뭐 우리 의원님이 뭐 썼던 글 또 얘기인데 전두환 보면서 이재명이 떠올랐다 이렇게 또 얘기를 그러니까 진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또 군사 쿠데타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그 영화가 이제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온갖 불법을 다 이제 감수한다, 저지를 수 있다, 불사하겠다. 그러니까 온갖 불법 불사죠. 그건 뭐 딱 보니까 이재명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권력을 잡기 위해서 모든 불법을 다 자행을 하고 그리고 또 뭐 감독도 똑같은 사람이고 그 주인공도 똑같잖아요. 그 안남시 아수라의 황정민 씨가 그때 또 연기를 했으니까요.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쓴 겁니다. 저기 어제 저희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출연해서 검찰 하나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장관도 교체되는 걸 보면서 요거는 사실 좀 달리 본 것 같아요. 전두환 검찰 하나회 국민의힘 쪽으로 생각한 것 같은데. 그 뭐 제명 하나회도 있잖아요. 그 철험이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근데 어쨌든 이 정부가 이제 자꾸 이제 서울에 보면 영화 같은 걸 연결시키려고 계엄령 택도안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 계엄령해서 다시 군부를 계엄이면 이제 군대를 동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군부를 동원해서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쪽 당시 하나회랑 이 이미지를 지금 갖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계엄령 자기 당 내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쑥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원희룡 장관도 지금 정치를 재개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제 밤에 깜짝 놀랐어요. 유동규 교통사고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아마 저는 뭐 무슨 음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실체적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뉴스를 본 다수 국민들은 이거 아수라 속편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민심이 그렇다는 거죠. 뭐 말씀 좀 드리면 유동규 전 본부장 지금 운전하고 본인 운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대리운전해서 가는데 가다가 뭐 트럭이 들이박았다 그러더라고요. 뭐 크게 다치지는 않고 병원에 갔다가 지금 퇴원했다고 하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개인적 생각이 개인적 딱 보니까 이거 영화 찍네. 하여튼 뭐 옛날에 이제 DJ도 그 트럭이 그때 박았나 교통사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미제 비슷하게 됐어요. 누구 소행인지 모르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그만큼 국민들이 왜냐하면 의문의 죽음들이 많잖아요. 이재명 부근에 의문사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문의 눈초리로 이걸 아마 쳐다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희룡 장관 얘기를 다시 또 이어가면요. 그 정광훈 목사 중심에 된 보수 기독교 집회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첫 행보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이건 의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의도한 건 아니다. 아니고 이제 주체가 뭐 대구 경북 장로연합 이런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를 떠올리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 근데 가번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도 뭐 그렇게 설명을 했었대요. 가번이가 있었던 것 같고 있는데 또 그 앞에서 또 욕할 수는 없고 그냥 저 같으면 이런 데 오시지 마시라 해서 좀 매섭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하지 마시라. 정광훈 목사가 계속 우리 당에 대해서 뭐 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런 움직임이 보이잖아요. 단호히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 좋은 원장관이 이제 그 단호하게 그 앞에서도 딱 앞에서 이제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냉정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 목사님 같은 분이 왜 정치하려고 그러냐. 이런 자리에 내가 오는데 이런 자리에 오는 건 나 불편하다. 나한테 이야기도 안 해주고 뭐 정광훈 목사와 온다고 했으면 여기 안 왔을 거다. 이런 식으로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튼 원장관이 사람이 좋아서 뭐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 얼굴에 뭐 침 못 뱉은 것 같은데 아무튼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했었어야 된다. 또 해야 된다. 자, 지금 얘기했던 한동훈 또 원희룡 장관 또 거기서 김기현 대표까지 이 세 사람을 삼두 체제로 이렇게
언론에서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세 명이 함께 나갈 수 있는 방향도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총선에서?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가 서운해하지 네. 마셨으면 좋겠는데 김기현 대표 이제 수도권 선거를 중심으로 예. 보면 김기현 대표 체제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약간 영남, 부울경 그쪽인 그렇죠. TK 영남에는 예. 뭐 도움이 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원희룡 장관, 한동훈 장관은 수도권 선거에 도움이 됩니다. 음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네. 이제 당 대표 체제 전환이라든지 음흠. 선대위 체제, 공관위 이런 걸 구성을 하셔야 된다. 네. 이게 뭐 제가 대표 물러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예. 어쨌든 수도권에서 이겨야 이게 윤 대통령을 위한 길이고요. 이겨야 국민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김기현 대표도 음흠. 좋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최근에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예.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음흠. 이 혁신이 공격하는 거는 자회행위 하는 거예요. 아, 자해. 동반 자살하자는 거예요. 예. 혁신이 죽이면 자기도 죽어요. 음흠. 근데 너무 무모하게 혁신위원장을 뭐 자리 욕심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매도를 하고 뭐 또 어제는 배후에 누가 있다. 예. 김기현 대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다. 음흠. 김기현 대표가 흔들리고 있어요. 왜? 혁신위를 공격하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혁신위를 활용하고 네. 더 혁신하겠다. 김기현 지도부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김기현 지도부 다 박수를 치죠. 음흠.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도 김기현 대표 저거 안 되겠다 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혁신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좀 이렇게 갈등이나 신경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희생 혁신 안건 보고도 미뤄졌고요. 그리고 또 좀 대변인하고 또 혁신위원 사이에 또 진실 공방도 있고 결국 이 희생안 같은 거를 혁신위가 당 지도부에 건의를 했는데 이거 안 받아들여지는 그래서 겁니까? 오늘 김기현 대표랑 이현 예. 위원장 만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저는 오늘 윈윈하는 합의사항이 나와야 된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제 이현 위원장이 네. 이제 걱정하는 거는 혁신안들 많이 내놨잖아요. 이게 네. 다 혁신 공천에 대한 겁니다. 아 공천하는 거. 혁신 예. 공천인데 혁신 공관위원장이 혁신 공천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네. 이 담보를 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죠. 하고 싶다, 할 수 있다. 본인이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혁신 공천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의지의 표현인데 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만나서 혁신 공관위원장을 혁신이랑 합의 추대한다든지, 네. 그죠? 혁신위가 성공하는 거는 공관위원장이 혁신적인 분야에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김기현 대표가 그냥 단독으로 지명하는 게 아니라 혁신이랑 합의 구성한다. 네. 공관위를 네. 현 김기현 지도부랑 혁신이가 합의 구성을 한다. 이 정도 합의안이 나오면 두 사람이 다 위인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좀 다 돼서요. 예. 아유, 얘기 들으니까 참 딱 귓속에 탁탁 잘 들어옵니다. 자주 예. 좀 나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